네,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댓글에 여러 가지 질문들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이제 쭉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정맥에 대한 증상들, 일반적인 질문들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지난번에는 좀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맥 하면 박동기, 그 다음에 이런 제세동기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신경과 등에서 이제 이런 것들, 경두계 자극술,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적응증이 좀 있기는 한데, 이제 머리 쪽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이제 머리에다가 뭔가를 이제 붙이고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두계 자극술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박동기, 심장 박동기를 갖고 있는 분들에서 이제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질문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무선 심장 박동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찾아봤고요. 제가 이제 이쪽 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이제 머리 쪽으로 어떤 전기적인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머리띠를 두르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피부 겉에다가 이렇게 놓고 전기적인 자극을 주기적으로 줌으로써 뭐 두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병증을 이제 치료하는 것들이고요. 또는 이제 정형외과 등에서 많이 합니다. 이제 근육 같은데 이제 근육이 뭉치거나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이나 뭐 이런 데 이제 통증이 있으면 뭔가를 붙이고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거. 요즘에 이제 의료기 상사 가면은 이제 이런 근육이 뭉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붙이고 일시적으로 전기적을 자극을 계속 주는 것들, 이런 치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치료처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전기적인 자극을 몸에서 준다,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심장 박동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심장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동기라는 거는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박동을 넣어주는 거죠. 그 신호도 역시 전기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치료, 이게 이제 경두계, 머리 쪽이 되었든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는 뭐 근육의 자극이 되었든 이제 전기적인 자극을 몸의 외부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박동기는 이런 이 전기적인 신호가 심장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이런 뭐 물리치료에 의해서 오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은 전기가 통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에 의해서 외부에서 전기적인 자극을 주더라도 그게 이제 박동기의 신호가 인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박동기로만 계속 생활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심장 신호는 안 나오고 박동기 신호에 의해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어떤 물리적인 치료, 물리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물리치료 위해서 전기적인 자극이 주기적으로 딱딱딱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박동기는 심장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구나, 이제 심장이 잘 뛰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박동기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이제 심장이 그 순간 안 뛰면서 이제 실신을 한다거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전기적인 자극을 외부에서 주는 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박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무선 심장 박동기 마이크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치료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실빈맥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높아지는 운동은 불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취미가 복싱이셨던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심실빈맥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아래쪽 부분인데, 아무래도 심장에서 아래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추적인 역할,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빈맥이기 때문에 심실에서 나오는 심실빈맥은 좀 위험한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이제 위험한 부정맥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이라도 발생한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제세 동기 또는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실빈맥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아마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심실빈맥은 이제 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항진된 상태일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을 격하게 했다거나 하는, 뭐 흥분을 했다거나 뭐 화를 낸다거나 뭐 이런 어떤 흥분된 상태,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항진된 상태일 때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갑자기 힘을 주는 운동,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근육을 갑자기 써야 되는 운동, 또 격렬한 경쟁을 유발하는 운동, 복싱이 좀 대표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심실빈맥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쟁이 없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뭐 사이클을 한다거나 뭐 가볍게 조깅을 한다거나 뭐 이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물론 조깅이나 자전거도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격하게 속도를 심하게 낸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한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빈맥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흔한 부정맥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기면 아마 환자분은 잘 아시겠지만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격한 어떤 경쟁이 심하고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 운동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맥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마 백신 뭐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증상이 계속 있어서 검사를 하셨는데 심실조기 수축 뭐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방이라는 것과 심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심실이 어쨌든 심장에서 조금 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실에서 나오는 부정맥은 심방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고 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시적으로 짧게 나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정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부정맥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양성 질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심전도 검사를 하면 뭐 하루에 뭐 5%에서 10%, 많게는 15% 정도는 조기 수축이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검사를 해보면 심실 조기 수축이 항상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 부정맥 심실 조기 수축으로 인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백신과의 연관,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실 조기 수축이 예를 들어서 하면 10%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을 모두 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 예를 들어서 1, 2% 정도는 인지를 하고 뭐 9%, 8% 정도는 또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증상이 계속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심실 조기 수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심실 조기 수축만 가지고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컨디션이 좋아진다거나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증상이 심할 때만 이제 간헐적으로 약을 드시면 대부분 또 가라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반응도 좋기 때문에 상의하셔가지고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실 때 드실 수 있는 약을 좀 처방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좀 편찮으신 분이 있어서 아마 많은 공부를 좀 하셨던 분 같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심장에 스텐트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을 진단받으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심장이 커졌다, 심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심부전도 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T-인버전, LVH 이런 또 의학 용어들이 많이 아마 이제 나왔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 같고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신부전의 한 이제 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가슴이 아프다, 숨차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치매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그냥 치매로 인해서 하시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것들을 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집에서 이제 신부전, 심근경색 있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에 비해 오늘의 증상이 더 심해졌는지, 이 두 가지를 포인트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이제 의사분들이 하는 이제 문진 또는 신체 검진이 있습니다. 그걸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이게 이제 뭐 체중이 는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이 붓습니다. 붓는다라고 하는 거는 몸에 있는 수분 자체가 소변으로 또는 대변으로 또는 땀 이런 걸로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몸에 이제 고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체중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큰 식사량에서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1, 2kg씩 너무 빨리 는다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심장이 문제로 인해서 몸이 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체중을 좀 매일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혈압 측정하듯이. 그래서 몸무게가 1kg, 2kg씩 매일매일 좀 많이 는다 라고 하면 이것도 심장이 안 좋아지는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모시고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다리 쪽,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으로 고이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다리가 됩니다. 다리. 그리고 누워만 생활하신다. 그러면 이제 옆구리 쪽. 그러니까 물이 고일 수 있는 아래쪽을 만져보셔가지고 눌러서 푹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스폰지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고 다시 탄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있던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진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체중을 좀 체크해 보시고 또는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이면 이제 옆구리, 엉덩이, 그 다음에 그래도 좀 걸어 다니시는 분이시면 다리 쪽을 좀 눌러 보셔가지고 이게 움푹 들어가는데 돌아오지, 이게 회복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 심장이 안 좋아지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모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소통이 되면 당연히 통증이 있는지 숨이 찬지 가슴이 답답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 하나 이제 원인불명 심정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실빈맥, 요게 이제 좀 위험한 부정맥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심정지가 있으신 분은 이제 제세동기 ICD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ICD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구리에 넣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어깨 또는 오른쪽 어깨 쪽 피부 밑에다 삽입하는 뭐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삽입하지 않고 손목시계, 워치 같은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새 웨어러블 기계라고 합니다. 몸에다 이제 부착할 수 있는, 그리고 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전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심장의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세동기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제 손목시계에서 혈압,
측정할 수 있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ICD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질문해 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이제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어떤 치료,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도록 권고를 드렸는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전기적인 자극, 신호를 통해서 심장 신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동기 배터리 교체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유선 박동기 많이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무선 박동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환자분들이 좀 편해지는 그리고 외관상 흉터가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유선 박동기를 쓰시던 분이 보통 10년 정도 교체 주기가 되면 박동기 배터리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무선 박동기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 뭐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고요. 원하시면 교체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무선 박동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흉터가 없다. 그쵸. 사타구니 쪽으로 혈관을 통해 넣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에 심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넣고 나면 이물감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운동이나 이런 데 있어 제약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유선 박동기의 장점이 워낙 큽니다. 뭐냐면 이제 유선이 실제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의 신호를 받기 때문에 무선 박동기에 비해서 일단 기능이 월등히 많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합니다. 무선 박동기에 비해서.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거의 없는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선 박동기가 유리할 수도 있고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유선 박동기에는 없는 그런 기능들을 켜놓음으로써 심장의 기능을 조금 더 호전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치료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무선 박동기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근데 유선 박동기를 쓰다가 무선으로 배터리 교체 시기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유선 박동기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유선을 박동기를 넣었을 때 이미 몸에는 이제 흉터가 나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이제 흉터에 대한 장점은 어쨌든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박동기 배터리를 제거하고 무선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물감이라든지 이제 겉으로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배터리에 대한 느낌 이런 거는 없어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점에 비해 얻는 손실하는 잃어버리는 장점들이 또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환자분의 케이스에 따라서 잘 상의하셔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구리에 넣는 제세동기도 있고 이제 위쪽 어깨 쪽에 넣는 제세동기도 있고 근데 이제 둘 다 턱걸이 운동 가능합니다. 옆구리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위에 그 넣은 제세동기 어깨 쪽에 넣은 제세동기 하시는 분도 턱걸이 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 염전성 심실 빈맥 이게 좀 복잡한 부정맥입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토르사데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 빈맥은 어쨌든 생기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부정맥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긴 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박동기를 넣든 제세동기를 하든 반드시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발하지 않게. 재발하면은 어쨌든 병이 재발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사망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 이제 제세동기 이제 부정맥이 생겼을 때 그걸 한 번에 없애주는 제세동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박동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기는 오히려 맥을 빠르게 해줌으로써 부정맥이 안 생기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는 이제 전극 도자 절제술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는 세포들을 심장 안에서 찾아서 아예 제거해버리는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유지하시는 분이 있고 요 세 가지 중에서는 환자분에 따라서 제세동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박동기 넣는 분도 있고
전국도자절제소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염전성 심실 빈맥이 확실하고 뭐 다른 원인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협심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른 기저질환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박동기 넣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동기라는 것이 제세동기에 비해서는 부피도 작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어쨌든 좀 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염전성 심실 빈맥은 서맥, 말하자면 맥이 좀 느려짐으로써 생기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박동기를 넣고 본인의 맥박수를 빠르게 해주면 부정맥이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박동기 쪽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검사를 해서 제세동기를 하시는 분 또는 시술하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설명을 한번 주치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왜 박동기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참 만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었고요. 뭐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또 제가 시간 내는 대로 이제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